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4년 파이널 특강 1-11강 교재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과목과 2과목, 1과목 플러스 2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수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작물과 좀 특별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작물은 한 번에 수확해서 또는 적과점 품목은 착과가 감소가 된 것 또는 과실손해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게 계속 수확을 하면서 그 날짜에 몇 퍼센트가 남아 있는데 그때 손해율을 계산하는 것이 OD 복분자 무화과 감귤이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가 꼭 오복 무감이라고 하는 요 OD와 복분자 무화과 감귤 중에 한 문제가 15점으로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도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출제 확률이 되게 높고 그 중에서 핵심이 수잔이더라.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 복분자의 공식을 쓰라 했지만 우리는 공식 플러스 일자를 대입해서 자녀 수확량이 얼마나 되지 하는 것까지 구하는 것을 필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포함해서 먼저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 원리를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암기보다는 계속 원리에 입각한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교재 96페이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분자, 무화과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6월 중 사고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요거는 한 번에 딱 두 가지로 정리했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98% 마이너스 X 사고 발생 일자니까 1일 날짜 났다 했을 때 6월 1일 났을 때는 97%가 경과 비율이 바뀌었죠. 수확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이다. 수확 일자별 자녀 수잔이죠. 자녀 수확량 비율 이만큼 남아있다 하는 부분이 비율이다. 자, 그래서 1일부터 7일까지는 사고 발생 일자만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7일 대입했을 때는 91% 남겠죠. 91% 7일일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일자 플러스 바로 잊어먹지 않고 46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이너스 제주도에 4.3 사건이 있었습니다. 곱하기 X 요것에 나누기 2를 하면 된다. 그래서 꿀팁은 계산하면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기억하자. 6월 10일 날짜는 65%다. 그래서 10자를 대입해보면 이는 100이 되겠죠. 100 플러스 6월 10일 사고 플러스 460 마이너스 431일 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65% 나온다. 이것은 암기를 편하게 6월 10일 중 됐을 때는 65%가 남는구나 하는 것만 알면 공식은 몇 번 써보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게 무화과가 암기하기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원리를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암기 팁은 암기 팁으로 암기하실 분은 다시 한번 보면은 무화과 그러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무화과는 산무다. 산무가 있다. 세 가지가 없더라. 하나는 무개념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개념 또는 그런 반면에 완전히 반대되는 무결점이 있더라. 결점이 아주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화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 없다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결과지수와 이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 기준결과지수를 정할 때 기준결과지수를 할 때 보상 결과지수를 우리는
고사 결과지수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혼동을 가져 만든다. 플러스 정상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고 정상이 올라가고 곱하기 착피율 마이너스 다시 미보상을 빼준다라고 했습니다. 미보상. 그래서 넣었다가 다시 빼는 이것이 혼돈을 가져오게끔 만든 것이 개념이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무결점이다. 좀 특별하죠. 결점이 없다. 이 세 가지의 품목 복분자, 무화과, 감귤 중에서 가장 결점이 없다. 그게 뭐냐 하면 자녀수랑 산정식이 완벽하다. 이게 완벽하다. 결점이 없습니다. 자, 원리를 보면 처음에 암기할 때 팁은 그죠? 그래서 100마일을 걷는다. 100마일을 걷는데 그래서 100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일하죠. 100마일을 걷는데 마이너스 1 빵과 6포 그래서 106이죠. 그래서 100마일을 걷는데 빵과 6포를 가지고 걷고 9월 달에 가서는 이제 우리는 하루 살아간다 해서 하루 3 그래서 1.13 그래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공사판에서 판사를 만나죠. 공사판에서 판사를 만납니다. 판사를 만난다. 84, 0.84. 이게 암기하기가 1.06, 1.13.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암기 팁으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원래 무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발생 월에는 33%가 매일 날짜로 나누는 거고 여기도 33% 중간달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34%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결점이지만 이게 무한하수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쭉 보시면 무화과가 이렇게 쭉 자랍니다. 자라는데 이 무화과가 계속 자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무잎이 있으면 나무잎 딱 하나에 하나씩 열립니다. 보시면 신기합니다. 제가 무화과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무잎 하나에 딱 하나씩 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스율이 있더라. 마지막에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곤란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스율을 적용한다. 로스율이 7%입니다. 그죠? 우리가 표본 조사할 때 배에서 7%죠. 그러니까 33에서 7%를 뺍니다. 마지막 달은. 무한하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상품화되게 그다 26%다. 요렇게만 원리를 딱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1.06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을 따른 31일이니까 33%를 31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33 나누기 31을 해버리면 1.06이 나오죠. 이것이 하면 1.0645 나오죠. 45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1.06에서 소수점 두 자리 해서 이게 반올림 하는 거죠. 반올림. 그러니까 1.06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사고 발생 일자를 31일로 넣어보세요. 31을 넣으면 67점 얼마 나올 거예요. 67점 얼마 나오니까 이게는 이제 67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67이다. 그러니까 원리죠. 남아 있는 것은 이제 67%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겠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67 마이너스 1.13은 어떻게 나오냐. 34%를 이제 34%를 9월달은 30일이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34 나누기 30일이다 했을 때는 1.1333이 나오니까 두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 하니까 1.13이 나오더라. 그 다음 마지막 10월은 10월 31일까지 있는데 마지막 달은 마지막에 어린 것들은 수확하기 전에는 7% 로스율을 봐야 된다. 그래서 26%를 갖다가 26%를 10월 31일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26 나누기 31일 이렇게 해버리니까 0.838이 나와요. 0.8387이 나오니까 우리는 반올림 해버리면 0.84가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67이니까 여기서 67
마이너스 그대로 하면 암기할 게 없습니다. 시험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산하는데 2, 3분이면 되니까 나온다면 첫째 것만 기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7 나누기 67 빼기 1.13 곱하기 9월에 30일 해버리면 33이 나오죠. 33.1%가 나오니까 요거는 33이 나와요. 그것보다 적어야 되니까. 33% 남아서 10월달 출발하는데 마지막에는 로스율이 있더라 하는 부분. 예,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깔끔하게 무화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무화과에 암기하는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8월달만 정확하게 알면 9월달, 10월달은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암기의 원리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작물의 그 상태를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계산이 좀 복잡해 보여도 결코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암기하지 않고 이해한다면 이게 시험이 나오면 5점에서 10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귤이죠. 감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감귤은 12월 2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동상의 피해는 12월 21일부터 되다 보니까 이게 일자가 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달에는 60이라고 외워버리자. 이게부터 출발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38, 68, 93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62%가 남았다. 출발한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일 때를 12월이니까 31을 갖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정답이기 때문에 62%를 쓰지 100-38하고 안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3.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31이 나온단 말이에요. 31. 31%가 나오는데 여기는 3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또는 3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방법서가 오류지만 우리는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 32%. 그 다음에 발생일자가 1월달이니까 31을 하게 되면 7이 나오죠. 7.2가 나오니까 이거는 7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예, 7%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할 때 1, 0.8, 0.3은 숫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암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시험이 나와도 우리는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제가 무화과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무화과에 대해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암기하는 게 좋다. 왜? 이제 50이 넘어가면 이게 단순 암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가지고 내가 이해가 된다면 그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암기로 이어가는 것이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볼 때 1시간이면 몇 번 반복해버리면 이것은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특별 약관. 자,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1과목과 2과목이 공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두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병해와 충이니까, 그죠? 병이니까 병해고, 충에는 벌레니까 벼멸구와 먹놀이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상에 대해서는 시험에 이번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발병은 출수기 전후에 나타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엽심하고 엽초, 잎사귀의 풀과 그 다음에 몸에서 주로 엽심과 엽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벼 아래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황색으로 변한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괄호 넣기에 나올 수가 있다. 줄무늬 잎마른병. 줄무늬 잎마른병도 설명을 쭉 했을 때 이걸 뭐다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멜구, 그 다음에 바이러스 병입니다.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분열경도 적어진다. 요 분열경, 이 한자고 이게 바뀌었죠.
분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1970년도에 이미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월경이라는 게 표현하기 힘들면 새끼대라고도 합니다. 새끼대. 우리나라 말로 새끼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답 처리를 뭐 99% 되겠죠. 분월경은 새끼대다 이렇게 적어도 이의제기하면 이거는 바뀌었기 때문에 분월경을 보면 옛날 표현이고 70대 이후에는 새끼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분월경을 암기하시든 새끼대를 암기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자. 깨시무늬병은 이렇게 윤문이 바퀴윤자죠. 바퀴처럼 바퀴의 무늬, 바퀴윤자, 바퀴윤자의 무늬, 문자를 써서 윤문이라고 한다. 윤문. 그래서 바퀴윤자를 한자를 공부하신 분은 바퀴윤자를 이렇게 써서 공부하시는 게 윤문이다 한자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한자도 쓰고 이렇게 하면 암기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깨시무늬병은 이렇게 바퀴 모양의 무늬구나, 윤문이 생긴다 하는 건 중요하다. 그 다음 도열병 같으면 진균의 일종이다. 진균의 일종으로 잔항균에 속한다. 그 다음에 공기로 전염합니다. 도열병은. 그죠? 중요하죠. 이런 핵심 단어는 괄호 넣기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이걸 설명해 놓고 병명을 써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균성 벼알 마른병. 요거와 제가 볼 때는 나온다면 세균성, 제가 출제자라면 세균성 벼알 마른병과 요거 줄무늬 잇마른병은 비슷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구분을 좀 하자. 그래서 흰 잇마른병, 줄무늬 마른병하고 흰 잇마른병, 이거는 구분하기가 언뜻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흰 잇 마른병, 같은 마른병이잖아, 그죠? 그래서 마른병, 마르기 마른데 흰 잇으로 바뀌느냐, 흰 잇 마른병과 그 다음에 세균성 벼알 마른병은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자 하는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흰 잎 같은 마른병, 이 두 개는 반드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갈라놓게 되면 붉은색을 띠더라. 그죠? 붉은색을 띠고 벼알은 배의 발육이 정지되고 쭉정이 됩니다. 벼알이 말라버리니까, 이 마르는 것은 벼알이 말라버려요. 발육이 정지되는 거죠. 벼알은 배의 발육이 정지되고 쭉정이가 된다. 요런까지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쭉정이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우리가 공부할 게, 이런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죠. 출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벼멸군의 예로부터 어디서? 중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엽록소가 남아있는 청미 등이 발생합니다. 엽록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먹노린재는 흡접합니다. 흡접. 구철을 받고 흡접하여 피해를 줍니다. 먹노린재는 흡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표준수학량, 평형수학량은 1과목과 2과목의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시험 나오면 땡큐를 하겠죠. 5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표준수학량 설명이고 평형수학량. 쉬운 것 같으면서도 기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평년 수학량은 아주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A, B, C, D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만 있다면 A, B, C, D 왜 필요하지? Y는 필요가 없다. 이는 이어기 때문에, 가입 횟수기 때문에 가입 횟수다.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Y는 몰라도 됩니다. 그죠? A는 이제 우리 집이다. 스몰.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스몰 해서 대문자 해서 A. B는 빅이다. 크다 해서 그 지역의 표준 수학량. 초이스는 C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초이스를 한다. 왜? 기준값. B분의 C라고 할 수도 있고 D분의 C라고 할 때 이 C는 초이스이기 때문에 B가 표준 수학량의 5년간 표준 수학량이라면 이것도 가입할 해 표준 수학량이고, 이게 기준이라면 기준 수학량의 D 값이라면 이것도 기준, 가입하는 해 기준 표준 수학량. 그죠?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초이스라는 거예요. 초이스 하는데
분모의 값에 따라서 가입연도에 초입한다. 이렇게만 알면 거의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걸 쓰라 하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냥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거 평균 수확량 이런 말이 없더라도, 그죠? 우리는 기호만 A, B, C, D에 대해서 해서 정확하게 풀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농사를 짓죠?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는 아버지 부자, 부모할 때 아버지다 하는 것만 알면 벼는 누가 농사 짓는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품종이랑 친하다. 품종이랑 친하다. 그죠? 아버지가 누구누구 C라고 했을 때 그 C값은 품종이랑 친하다 해서 C값이 바로 가입연도의 품종이랑 친하다 해서 품종이 0.97, 이항 일자에 따라서 0.98, 친환경이 0.935다. 이렇게 주면 곱하면 돼요. 곱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D값도 5년간을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5년간 주어지는 B. 왜냐하면 A는 조사값이에요. 조사값. A는 무조건 조사값이다. 이렇게 딱 확정을 해버리면 다 풀립니다. 과거의 평균 수확량이 우리가 이런 조건들에서 그 해가 무사고냐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못하다면 50%를 제재해주자. 그것만 기준을 가지고 쭉 구성되어 있는 것이 평년 수확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그죠? 이 전체에 대해서 D 값이 나오니까. 그죠? 아부다 할 때, 아부지다 할 때, 아부지다. 그리고 요것만 D 값이 그죠? A에다가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A는 순수하게 조사 수확량이니까 해줄 수 있는 B밖에 없어. B에다가 D를 곱해주고, 이 D 값이 요로 올 수밖에 없죠. C분의 D다. D분의 C다. 그죠? 아니면 B분의 C다.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 D분의 C니까. 초이스는 품종이랑 친하고, D 값은, 기준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 5년간 보정계수구나. 그게 몰라도 D 값은 보정을 해주는구나. 기준이구나. 이런 차이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부다라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부다. 이 써놓고 아부다니까 B 곱하기 D 마이너스 A고 이가 D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만 알면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130%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조사료는 필요가 없죠. 생산비 보장 방식은 평년 수확량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거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쓱 지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은 똑같다. 이거는 요 공식이 그대로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것은 이 공식을 쓰면 된다라고 원칙만 세우면 우리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막 복잡하게 하나하나 보리, 밀, 귀리는 어떻다 이게 공부해버리면 그 머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것은 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올 확률은 10% 안 되겠죠. 그 복잡한 걸 다 내지 누가 이게 단순한 걸 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면 된다. 그죠? 우리가 쓱 지나간 것은 원래 공식대로만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기본 공식이니까. 주어지면 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수확량은 항상 수확량 조사할 때 과거 수확량은 항상 조사한 값이다. 조사한 값이 평년 수확량 50%가 크면 큰 값. 평년 수확량 50%보다 이 조사 수확량이 적다면 최소 50%는 해줄게. 그게 맞죠? 그 해에 조사 수확량이 병충이나 기타 해서 조사 수확량이 적더라도 평년 수확량 50%의 기준은 하겠다. 무사고일 때 1.1배. 그죠?
눈 감고도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쉽게 공통적인 게 빼면 꼭 핵심적인 것은 그닥 공부할 게 별로 없다. 기래의 경우 책임 있는 사유로 수학적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수학적으로 안 했으면 당연히 무사고 주어진 거는 표준 수학량과 평균 수학량밖에 없기 때문에 1.1을 해주면 된다. 이거는 몇 번만 읽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보험에 가입한 부분은 가입 수학량이라고 평년 수학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변은 5% 단위로 리동률로 선정한다. 특히 변은 보험료가 계약자 부담료가 1,500원, 뭐 2,000원이니까 이거는 소장농한테 또 정부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10% 단위를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그죠? 기준은 10% 단위로 해서 60%, 70%, 80%, 100% 사이에서 하죠. 근데 변은 5% 단위라고 하니 이거는 좀 중요하다. 그죠? 1,500원에 5%면 얼마입니까? 75원. 실제로 작은 데는 변은 자기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2,000원, 3,000원이 많습니다. 작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은 되지만 이게 보기에는 좋잖아요. 변은 5% 단위까지도 리동별로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하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평년 수학량은 하루면 충분하고 하는 이유는 제 이제 평년 수학량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공부할 게 별로 없고 문제가 주어지면 풀 수 있다라고 하면 15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아부다 해서 공책 달라달 외우고 다 해버리면 머리만 아프지 문제가 나오면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문제 나오면 흐름대로 쭉 이거 D가 나왔지. 과거에 평균 보정 개수를 주지 왜 주었지? 아버지구나. 그렇게 해서 자꾸만 문제로서 이것을 이해해 나가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평년 수학량은 하루면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조금 원리를 설명한다고 좀 길게 설명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 무화과 부분은 중요하고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암기 팁과 실제로 발표해버린데 요 감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게 12월 21일부터 하다 보니까 이도 12월 암기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암기하기 쉽기 때문에 12월에 31일 나누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1, 0.8, 0.3 암기하기 좋아서 별도로 제가 원리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하면 감귤은 충분하게 왜?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1%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수의 오류지만 농민에게는 결코 불리하지 않는 1월 1일부터 더 많이 남아있는데 출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아마 수정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내년에 될지 3년 뒤에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거는 크게 농민들한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것만 유의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1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